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암호화폐 강세장 돌입,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제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비트코인의 질주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이제 뉴스나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달러로 본 거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을 깨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달러로는 45,000불이 좀 안 되고요. 한화로는 이제 5천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차트 패턴을 벗어나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보이는 차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제 이더리움의 질주가 더 심상치 않다, 더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한 3,080불 정도 하고 한화로는 3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차트 패턴이 좀 더 괜찮아요. 아까 비트코인을 보시면 네, 약간 엉거주춤하면서 떨어지는 하락세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락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 대비 절반 이상을 회복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고점의 절반에도 오지 못했는데,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무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라는 그 분석을 하려면은 일단 하드포크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최근에 런던 하드포크라는 것을 했기 때문인데, 일단 하드포크가 뭐냐? 일단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다. 뭐 문제나 이런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을 하는 작업을 말을 하는데, 이 과정 중에 새로운 코인이 발생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코인 소유자들에게 동일한 양의 새 코인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더리움 하드포크 같이 기존의 블록체인을 그대로 가져가서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케이스도 있고, 또는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드포크를 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골드와 같이 아예 나눠지는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드포크는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하는 문제성,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개선했느냐, 이더리움에 어떤 단점이 있었느냐 살펴봤더니, 이더리움은 가스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수수료인데 채굴자들에게 보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단점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 더 빠른 거래를 보장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 높은 수수료의 기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큰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하는 케이스가 많았고, 또 사용자가 직접 가스비를 계산을 해야 돼서 낭비되는 수수료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스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런던 하드포크라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EIP-1559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수수료 개선 방안이 포함이 돼서 수수료가 저렴해지고 수수료 비용을 예상하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대체 불가능 토큰, NFT, 디파이 서비스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또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는 단점 중에 하나가 발행량이 무제한이라서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 왜냐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 공급량이 간접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고질적인 문제가 고쳐졌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것이고, 발행량 무제한이라는 단점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받아서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최종 목표는 뭐냐? 2.0이라고 해요. 이더리움 2.0이라고 해서 현재 작업 증명, 이게 이제 proof of work고, 지분 증명은 proof of stake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작업 증명 방식인데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작업 증명 방식이란 이제 전형적인 비트코인 채굴 방식을 말하는데, 장비, 에너지 소비를 통해서
누가 더 큰 해시 파워를 가지고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느냐. 거기서 이제 코인이 보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지분 증명 같은 경우는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코인 지갑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보유 코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블록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장비나 이런 전기 소모가 없기 때문에 더 친환경적이다. 작업 증명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전기 소모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테슬라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그 결제 방식으로 채택했다가 버린 이유도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라서 친환경적이지 못해서라고 얘기를 했었던 일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 방식을 바꿀 거고 높은 거래 비용과 거래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 2022년 말쯤 적용이 예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개선된 모습으로 더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번 런던 하드포크에 대해서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예상을 했나 봤더니 1억 달러 규모의 대형 이더리움 헤지펀드 다르마 캐피털에 의하면 런던 하드포크는 이더리움 공급 감소로 이어져서 2022년까지 현재 가격의 5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눈치채셨다시피 이더리움을 네, 전문적으로 다루는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조금 과대평가된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네,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알렉스 크루거는 하드포크로는 큰 움직임이 없겠지만 업그레이드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더 중립적인 영향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고질적인 문제들을 고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하드포크가 시세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정도의 감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교입니다. 비트코인을 전화기라고 하면 이더리움을 스마트폰이라고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제나 송금 등 화폐로서의 기능에 충실한데, 이더리움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어플, 탈중앙화 앱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이 전화기로서의 기능을 갖춘 최초의 가상화폐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그걸 활용해서 더욱 발전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적인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 업데이트 이후에는 블록체인의 에너지 사용량이 이전보다 99.9%나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이런 기업들이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욱더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그리고 NFT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 그래서 은행과 같은 중간 상인 없이 이런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인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진행되는 예금, 대출 등의 금융 거래를 뜻합니다. 이더리움을 통해 이더리움의 계약을 통해 이것을 할 수 있고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Token, NFT의 줄임말로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이제 위조할 수 없도록 증명하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양한 이런 자산들에 대한 NFT가 발행이 돼서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런 본질적인 목적은 다르지만 이더리움이 좀 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좀 더 진보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더리움이 더 우월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일단 대장주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어떤 리스크, 어떤 투자법을 가지고 가져가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 가상화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단계적인 문제점은 리스크는 인프라 법안, 바이든이 밀고 있는 법안인데 1조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이 비용 마련을 위해서 가상화폐 보유자의 세금 회피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지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따로 수익을 실현해도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이 인프라 법안 통과가 됨에 따라서 가상화폐에 수수료가 붙을 수도 있고, 정부에서 가져가는, 그리고 이제 특정 기준을 넘어서면 얼마만큼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하는 이런 세금
조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법은 단기적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겠죠. 아직 시장이 초기이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 암호화폐도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우수한 가상화폐들만이 살아남고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스스로 공부해보고 선별을 해서 일단은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기술이 진보되는 걸 지켜보면서 확신이 가는 종목에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제가 이제 뭐 빅테크나 친환경주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상화폐 리스크, 가상화폐 투자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더리움, 비트코인 강세장,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가상화폐의 리스크 투자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